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다시 18세의 신체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름이 사라지고 흐릿해진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아침마다 무거운 몸이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젊음을 되찾는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한 억만장자가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미국의 벤처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 그는 회사를 매각해 막대한 부를 얻은 뒤 나는 다시 18세의 몸을 되찾겠다. 이 선언과 함께 블루프린트 프로젝트라는 회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수십 알의 보조제를 복용하고 분 단위로 수면과 운동을 관리하며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자해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던 202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들의 피를 직접 수혈받은 것입니다. 17살 아들 텔메이즈가 병원 침대에 누워 팔을 걷습니다. 바늘이 꽂히고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 양은 약 1리터. 언론은 이를 두고 전체 혈액량의 5분의 1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들의 피를 뽑아 혈장을 분리한 뒤 자신에게 주입한 것이었죠. 즉, 전체 혈액량의 정확한 15를 뽑았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피가 아버지의 몸에 들어가고 그 혈장은 다시 브라이언의 아버지, 70대 노부에게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세대를 거슬러 이어지는 삼각 혈액 교환 실험.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실리콘밸리의 뱀파이어 실험이라 불렀습니다. 돈으로 젊음을 사려는 현대판 불로초 찾기라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언이 나옵니다. 브라이언은 내 아버지가 무려 25년이나 젊어졌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의 노화 속도를 측정하는 특정 바이오마커 지표가 일시적으로 25년 회춘한 상태를 보였고 이 효과가 약 6개월간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그 변화가 혈장 수혈 때문인지 혹은 다른 건강관리 요인 때문인지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즉, 흥미롭지만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브라이언 본인도 훗날 인정했습니다. 젊은 혈장 교환은 내 몸에는 눈에 띄는 이득이 없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수혈받고 그 피가 다시 할아버지에게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이것을 우리는 가족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린 뱀파이어 의식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젊은 피가 정말로 인간을 젊게 만들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 첫 단서는 바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의 충격적인 실험은 분명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피가 늙은 몸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토마스 랜도 교수팀은 상상하기도 힘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쥐와 늙은 쥐의 혈관을 강제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을 파라바이오시스라고 부릅니다. 두 마리의 쥐가 피와 순환 인자를 공유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늙은 쥐의 근육이 마치 젊음을 되찾은 듯 다시 재생되었고 간 기능이 향상되며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상처가 더 빨리 아물고 회복력이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2013년에는 같은 연구팀에서 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늙은 쥐의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나고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젊은 피 속에 노화를 되돌리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쥐에게는 가능했지만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과 노인의 혈관을 직접 연결한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비윤리적이고 위험천만한 방식입니다. 혈액 감염, 면역 거부 반응,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문제까지 얽혀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젊은 피 전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핵심만 추출해 주입하는 방식. 바로 혈장 플래즈머 실험입니다. 혈장이란 혈액에서 세포 성분을 제외한 액체 성분입니다. 그 속에는 단백질, 호르몬, 미세입자, 그리고 다양한 생체 신호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웨이저스 교수팀은 젊은 쥐의 혈장을 늙은 쥐에게 주입했습니다. 결과는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늙은 쥐의 심장이 더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의 회복력이 커지고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때 과학자들의 눈에 띈 물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GDF11 성장 분화인자 1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노화된 조직을 되살리는 회춘인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젊음의 열쇠가 발견됐다.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후속 연구에서 GDF11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노화 조직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해로운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즉, 확정적인 회춘인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젊은 혈장의 힘은 실제로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2017년 미국 바이오 기업 알카에스트가 드디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젊은 공여자의 혈장을 소량 주입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부 환자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일상적인 활동 능력이 약간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뇌 MRI나 객관적인 인지 검사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다. 큰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안전성은 확인되었지만 효과는 여전히 모호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죠. 이 주사를 맞으면 어쩌면 기억력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젊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치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이제 단순히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정확히 어떤 물질이 노화를 되돌리는지 찾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집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춘인자, 프로-유스 팩터즈 젊은 혈액에 들어있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단백질 분자. 노화인자 프로-에이징 팩터즈 늙은 혈액에서 증가해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 회인자 후보. 과학의 방향은 점점 더 젊은 피를 직접 주입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핵심 인자를 찾아내어 약물이나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분야는 바로 엑소좀입니다. 엑소좀이란 세포가 분비하는 직경 3150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소포입니다. 그 안에는 단백질, RNA, DNA 조각 등이 담겨 있어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합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서로에게 보내는 비밀 쪽지 같은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젊은 세포에서 나온 엑소좀이 늙은 세포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서 나온 엑소좀이 노화된 피부 세포의 증식 능력을 회복시킨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발전한다면 앞으로는 젊은 피를 수혈하는 대신 젊은 세포가 보낸 메시지만 주입해도 노화를 늦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 젊은 사람의 피를 고령자에게 공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착취와 불평등 문제를 불러옵니다. 돈 있는 노인들이 가난한 젊은이들의 피를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재현성 부족.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GDF11 같은 물질은 회춘자에서 무효 혹은 독성자로 평가가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인간 대상 근거 부족. 지금까지 임상시험은 소규모,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인간이 실제로 젊어진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암 발생 위험. 세포 재생을 과도하게 촉진하면 정상 세포뿐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까지 촉진할 수 있습니다. 즉, 회춘이 아니라 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언젠가 정말로 젊음을 되찾는 시대를 살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점점 이렇게 전망합니다. 단순한 젊은 피 수혈은 윤리적, 과학적 한계가 너무 크다. 하지만 피속자를 정밀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합성하거나 약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치료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즉, 젊음의 비밀은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신호와 분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억만장자가 아들의 피를 수혈받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출발해 쥐실험, 인간 임상시험, 그리고 최신 분자 연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피가 인간을 정게 만든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브라이언 존슨이 주장한 아버지의 25년 회춘 역시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은 젊음의 비밀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10년일지 100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신화와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영원한 젊음의 문턱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단순히 더 오래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음을 되찾는 과학,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저주일까요?